늦은 밤 짙은 안개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 보스니아 군인들은 야속한 날씨로 아군 캠프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밝아왔는데요. 이게 웬걸? 어젯밤 아군을 지나쳐 적군인 세르비아 진영까지 오고 말았죠. 다행히 주인공은 텅 비어있는 적군의 참호 속으로 빠져 혼자 목숨을 구합니다. 적군인 세르비아 군들은 대충 상대국의 길 잃은 병사들이라 짐작합니다. 아군인 보스니아 군들도 우리 편인 걸 인지했고 본부에 상황을 알린다고 합니다. 두 국가가 대치 중에 마치 분계선이 된 듯한 주인 없는 참호 속의 주인공은 갇히게 된 거죠. 한편 세르비아 군들이 적이 죽었나 확인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고참과 신참이 함께 참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주인공 치키는 어깨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참호 위쪽 얼굴을 빼꼼 내밀어 보니 아군은 다 죽고 절친도 죽어 있었죠. 일단 총이라도 챙겨둡니다. 치키는 2명의 적군이 이곳으로 수색하러 온다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그러다 적군의 신참이 소리를 들은 그는 재빨리 숨었는데요. 다행히 벽 쪽에 붙어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적이 다른 곳으로 수색 간 틈을 타 급하게 들어오느라 총을 놓고 들어갔었는데 그걸 다시 챙깁니다. 그들은 치키의 절친 시신을 웬일인지 끌고 왔는데요. 놀라운 말을 숨어서 그는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의 시체 밑에 지뢰를 설치할 생각이었죠. 그것도 화력이 반경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지뢰였습니다. 걸린 치키는 냅다 소총을 갈겨버리는데요. 적의 고참은 즉사했지만 신참 니노는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치키는 기나긴 참호 지도와 쥐레를 설치한 지도가 있을 거다 판단해 니노를 살려둡니다. 그리곤 즉사한 고참의 주머니도 털어보는데요.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데 그 이유는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 못하게 해 SOS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양쪽 진영 다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유치하게 둘은 니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언쟁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서 둘은 밖으로 나와보는데 지뢰를 깔고 놓은 친구가 살아있었습니다. 지뢰를 빨리 해체하라고 소리치지만 니노는 당연히 해체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인질이 될 수도 있으니 물셔틀이나 시키고 니노를 살려주죠. 친구의 부상을 살피는 도중 방심한 틈을 타 니노는 뒤에 있던 소총을 짚습니다. 그리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데요. 그래놓고 누워있는 친구한테는 담배를 주는데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제 뭘 할까? 3명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건 이 모습을 본 양쪽 진영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군이 일단 세르비아 부대 쪽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English? Yes. Where are they? Yes. Okay, d'accord. You understand nothing, Paris? Yes. 말이 안 통하자 대장까지 나왔습니다. Что каже? Mam nemam pojma, samo mogu vići yes.
아무튼 참호로 갈 테니 누구도 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죠. 보스니아 진영에서도 잠시 전쟁을 중단하기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한편 둘은 같은 여자를 알고 있어 신이 났습니다. Znao onu u Sanju iz Banja Luke što sam ti pričao. 한 줄기 희망 같은 유엔군이 도착을 해 더욱더 신이 났죠. Vous parlez français? No, no, no. English? Little. Oh no! We must not move him. 어떤 지뢰인지 물어보고 남은 지뢰를 보여줍니다. 상황을 알리고 지뢰 제거병을 불러달라 요청했지만 윗선에선 이 전쟁에 개입하길 싫어했죠. Je vous donne 5 minutes pour quitter les lieux, 15 pour me rappeler du poste de surveillance Arizona 2. Crétin. 어쩔 수 없다고 꼭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유엔군은 자리를 떠납니다. Wait. I'll come with you. 니노는 상관없으니 가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없으면 공격을 받을 거다 못 가게 말리는 치키. 콧방귀 끼며 가겠다 하자 그의 다리를 쏴버립니다. 유엔은 꼭 다시 오겠다 말을 남기고 빤스런 해버립니다. Neću više zajebavati s tobom. 한편 방송국에서 유엔군 무전을 도청해 사실을 알고 취재를 나왔는데요. 어떻게든 참호로 가겠다 억지를 부리고 유엔군은 위험하다며 말리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는 용변이 급하다 치키를 불렀습니다. Pišaju već. Nije to. 기자는 현재 상황을 알리는 보도를 해버리게 되고 매스컴을 타자 심각성을 깨닫고 유엔군 대장은 직접 가겠다 헬기를 대기시켜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방송국들도 개떼같이 몰려들었죠. 다리에 총을 맞은 니노는 겁나게 빡쳐 치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빼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틈을 타 니노는 공격을 하게 되고 유엔이 정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Jebat ću ti majku za ovo. Čuo? The mining squad is coming, you understand? You tell him. 독일에서 지뢰 전문가가 투입되었죠. Capitaine Dubois, parlez français? Nein. 그때 기자가 참호까지 찾아와 치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그냥 꺼지라고 합니다. 이제 니노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는데요. Was it you who put the mine underneath the other soldier? 네, 역시나 실패했네요. Ubit ću ga majke mi. Makar mi zadnje bilo. 지뢰 해체를 할 테니 반경 30m 밖으로 다들 대피해라 해서 드디어 치키와 니노는 참호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뢰 전문가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I don't even see what kind of mine it is. I know. Wait. Attends. What? No, it's impossible to deactivate this kind of stuff once the mechanism is on. You can call whoever you want. Nobody, nothing in the world can demine this stuff. 바로 그때 유엔군 대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모든 기자들과 시선이 그쪽으로 몰린 틈을 타 치키는 시신에서 권총 한 자루를 세비는데요. 지뢰 제거가 불가능하다 보고를 합니다. Get back into the trench. Pretend to be busy. That's an order. 드디어 치키는 권총으로 니노를 겨누며 사고를 치는데요. Quick, Tom! No! 그렇게 치키와 니노 둘 다 죽게 됩니다. 방금 장면은 생중계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죠. 니노와 치키의 시신은 수습되고 그들은 위독한 상태다 개뻥을 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말을 남길 뿐입니다. 그렇게 다들 철수하는 분위기인데요. Ok, j'avais une solution. Dites-moi quoi faire. J'avais entendu ce qu'il a dit le démineur. 유엔도 그렇게 대장과 다 같이 철수하기로 합의합니다. Ben, je voulais vous remercier. Vous avez eu votre sujet. Oui. I know what you're thinking, Sergeant. It wouldn't make any difference, you know. It wouldn't change anything. 방송국은 지뢰가 잘 제거됐다는 소식만 듣곤 모두들 떠나가고 치키의 친구는 결국 혼자 남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세계 언어와 민족 종교가 공존하는 보스니아 공화국에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원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계, 그와 반대로 유고슬라비아와 강력한 통합을 내세우는 세르비아계가 부딪혀 결국 내전이 발발했는데요. 유고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 군들은 이슬람계의 씨를 말리려 일명 인종총소라는 단어를 앞세워 보스니아 도시들을 공격해 대량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25만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전쟁이었죠.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유엔군들은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영화에 그걸 비꼬는 듯한 대사들이 등장합니다.
La neutralité, ça n'existe pas face à un meurtre. Et rien faire pour l'empêcher, c'est déjà choisir. Fucking French. Really, I'm sick of it. 이미 함락된 보스니아는 유엔의 무기 반입 금지로 스스로 방어할 권리마저 박탈당하였습니다. 마지막 엔딩씬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스니아의 무력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죠. 전쟁은 계속되었고 국민들은 하루에 120g 식량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여러 나라들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세세한 역사를 잘 알 수는 없어도 국가가 갈라지고 서로 알던 사람끼리 총을 겨누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는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스 타노비치 감독은 보스니아 출신인데요. 보스니아가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 마무리된다는 인상이 있으나 최대한 영화는 중립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느껴집니다. 당시 전쟁 중 가상의 한 조각 속으로 들어가 우픈 블랙 코미디로 각 국가와 집단들의 여러 군상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 대화가 안 통하는 듯한 우스꽝스럽고 답답한 장면들이 꽤나 등장하는데요. 여러 국가와 단체들 소통의 벽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제 몸살이기에 바쁜 유엔, 남의 고통을 시청률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언론들, 여러 윗대가리들의 태평함을 보여주며 참호 속 주인공들과는 상반된 모습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맨스랜드는 무려 타노비치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골든글러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데뷔작이 세계 큰 영화 시상식에서 나름 그랜드 슬램을 이렇게 달성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Yes, yes. 구독 안 눌러주신다고요? Yes, yes.